필요로 해가지고 많이 지금까지 인슐린을 주사를 받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2형 당뇨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인종서부터 잘못된 식습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그래서 과체중과 비만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 당뇨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당뇨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남 4녀이신데 저희 어머니만 생존해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당뇨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당뇨 가지고 걱정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이게 평소에 이제 먹는 걸 얼마만큼 유전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먹는 걸 통천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하게 되면 당뇨는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당뇨병에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뇨병은 인슐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결국 혈당을 감소시키는 건데 그 인슐린이 그 같은 억제 효과가 증진 효과가 있는데 이 인슐린의 작용 기작에 문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형은 그 인슐린 자체가 이 형은 그 인슐린과 작용하는 수용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시는 것 같이 WHO에서 2007년도에 한 1억 7천만 명 그리고 2025년도에 약 3억 명 정도의 당뇨병 환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당뇨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고 대개 비만 환자들이 여기 한 4분의 3 정도가 비만 환자의 당뇨병 환자의 4분의 3는 결국 비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심포지엄 때 했던 비만과 오늘 공부하는 당뇨는 결국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약 75%가 당뇨병 환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고 그렇게 되게 되고 우리나라가 2050년도에는 당뇨병 환자가 한 600만 명 그래서 아까 우리 송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이 숫자를 줄여 가지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 또 전 세계 인류가 건강하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물질은 탄수화물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 가장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 탄수화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BMI라는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희 교수님 BMI 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결국 체중과 키와 비교했을 때 체중이 어떻게 나가는가 한 것인데 그게 확 증가하죠. 그러면서 제2형 당뇨병과 탄수화물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주범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고지말 식단,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려고 하는 저탄 고지의 경우는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뇨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뇨병은 면역 체계에 장애를 준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컴플리멘트, 보호체라는 것 또는 각종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억제하고 여러 가지 백혈구의 문제, 항균작용을 낳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 해서 면역 체계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면역 체계의 문제에서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런 것이 심각합니다. 특히 호르몬들이 제가 우리 서울대학에서 호르몬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과학생들하고 대학을 나왔습니다. 바로 이 호르몬계에서도 여러 종류의 호르몬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뇨병이 결국 내분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러 문제들을 자극시키고 또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과 당뇨병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채소를 많이 먹어라. 일단 다이어트 파이버를 많이 먹었을 때 장내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그러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타입 2 당뇨병을 또는 타입 1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고지방 식품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 장내 미생물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셔체인 패티, HD 지방산의 사실이 작은 아세테이트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타입 2 당뇨병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여기 있는 리셉터 영향을 줘가지고 리셉터 영향을 가지고 타입 1 당뇨병에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방식이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당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당뇨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LCHF, 로우 카로리스 하이 팻에 대해서 당뇨병의 치료 역사는 우리가 인슐린을 생명공학적으로 만들기 전에도 또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적으로 인슐린을 생산하기 전에는 식단을 잘해가지고 에너지도 낮추고 여기 보시는 같이 간헐적 단식 같은 걸 하고 식단을 아주 제한해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저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인슐린이 생산되어지면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것이 이게 쉬워지니까 인슐린을 값싸게 공급받을 수 하게 됐는데 이제 불편하게 된 거죠. 사람한테 불편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주사를 하던 것을 펌프로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LCF를 통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통해서 인슐린의 반응성을 향상시켜가지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LCHF라는 것은 오래전서부터 벌써 있던 식단입니다. 1920년대 뇌전증을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던 식단인데 이 식단이 결국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지고 그 이후에 애킨스 다이어트라는 것도 일명 황제 다이어트라고 우리 한국에 소개되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있던 것인데 이것이 이 LCHF가 수많은 질병에 대한 치료식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지던 것을 우리가 비만 쪽으로나 또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당뇨 쪽에서도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그래서 여기에 식단을 보게 되면 탄수화물을 극히 줄이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20 내지 50mg. 오늘 이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의 탄수화물 양, 지방의 양, 단백질 양들이 조금씩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들이 다를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이런 것으로 줄여가지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을 증가시켜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래쪽에 고기, 우유, 계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식단을 고지방 식단으로 만드는 거죠. 결국 축산물을 많이 공급하는 쪽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포도당이 위주되었던 것을 이 LCHF 식단으로 저탄수화물을 하면서 고지방식을 했을 때는 케톤체라는 것이 많이 생겼고요. 이 케톤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지방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들이 분해가 되어져 나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대체 에너지 케톤체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케톤체를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LCHF 식단을 하게 되면 결국 포도당 대신에 케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톤체에 대한 이 LCHF 효과는 지난번에 우리가 체중 감량 효과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2형 당뇨병을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이 제1형 당뇨병을 얘기하시고 또 심혈관 질환에도 뇌전증에도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는 같이 암이나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걸 시리즈로 해서 지난번에 비만, 이번에 당뇨, 또 다음번에 또 우리 안에서 시리즈로 이러한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문헌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문헌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쪽에 고지방 식단에 이용되어서 그것이 뭐 어떤 관계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당뇨 환자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저칼로리 식단. 이 저칼로리 식단은 탄수화물도 적게 하고 지방도 적게 식단. 그리고 하고 이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탄수화물을 아예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게.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뭐 에너지를 한 70%까지 지방으로 공급해주는 그러한 식단을 먹어요. 그래서 그걸 당뇨 환자에다가도 해보고 여기 보는 같이 비당뇨 정상적인 사람들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통적인 저칼로리 식단 시와 새로운 개념의 LCHF 식단을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연구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당뇨 환자의 경우에 여기 LCHF로 한 것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이렇게 표시되고 이걸 말하는 거고 당뇨 환자의 LCD라는 것은 탄수화물로 그냥 적게 한 그래서 그냥 탄수화물 적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위해서 적게 합니다. 그랬더니 체중 감량이 보시는 것 같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당뇨 환자의 LCHF라는 체중 감량이 쫙
쫙 늘어나면서 혈당량도 마찬가지로 쫙 되어지면서 당화 혈색소 수치 결국 여기 보시는 것 같이 LCHF 환자의 당뇨 환자의 경우에 LCHF를 했더니 이것이 쫙 떨어져 가지고 대개 6.5 정상 범위 6.5 이하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인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당뇨병 환자마저도 이와 같이 체중 감량이 쫙 효과가 있고 혈당량이 확 줄어들고 당화 혈색소가 돼가지고 당뇨병에 가게 되는 이런 당화 혈색소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칼로 식단보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식단보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혈당 수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결과들을 이제 지질 검사를 통해 가지고 중성지방의 수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가지고도 보십니다. 중성지방의 수치를 보시게 되면 아까 읽었듯이 당뇨 환자 파란색이 되죠. 피지가 확 줄어들죠. 중성지방이. 그리고 물론 LC도 줄긴 줄지만 이것에 비해서 훨씬 적게 돼요. 토탈 콜레스테롤 함량도 마찬가지고 LDL 콜레스테롤 함량도 차이가 거의 없지만 조금 더 줄어들고 HDL 콜레스테롤 소위 요새 좋다라는 콜레스테롤 이건 높은 걸 좋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간 어떻든 그런 수치가 보시는 것 같이 LCHF 봤었을 때 결국 저칼로리 식단보다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의 혈중의 지질 수치가 개선이 되더라. 그래서 당뇨병 대신 여기 되게 선배님들 많이 오신 분들 우리 여기 선생님하신 교수님도 제 은사님도 와 계시고 제 친구분도 제 선배님도 와 계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식단 하시고 아무 걱정 없다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얘기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농도 변화나 요산 농도 변화나 크리아틴의 농도 변화를 보게 되면 큰 차이는 없지만 이 LCHF를 했었을 때가 이 수치 요산 농도 변화. 요산은 되게 여러분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아프다고 그러죠. 요산이 심차게 돼요. 상당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유산 도축, 요산 도축을 확 나죠. 그래서 LCHF 하게 되면 전에는 뭐 고기 많이 먹으면 생긴다 그래가지고 축산물 못 먹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확 낮아집니다. 결국 LCHF는 단백질이라는 지방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당뇨병 예방에도 또 이런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자, 두 번째 연구 결과는 2013년, 14년도 일주일이신데 여기는 이제 저지방식과 저탄수화물식을 여기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꼭 좀 얘기를 했는데 저지방식은 지방 55대 18대 20씩 우리로서는 저지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식단의 여건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것도 훨씬 더 탄수화물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저탄수화물식 여기는 40이 되죠. 20, 40, 20. 제가 정상인한테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이 40대, 20대, 40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제가 근거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보실 것 같이 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저지방식과 그 다음에 저탄수화물식을 가지고 그래서 둘 다 복부 지방 단화는 딱 줄었지만은 어디에 로우 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패스를 먹은 고기가 훨씬 더 복부 지방이 줄고 체지방 단화도 확 줄더라. 그래서 지방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낮추고 지방을 높은 그런 것이 즉 체중 감량에서 지방을 줄인 데는 저지방보다는 저탄수화물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부화 검사에서도 내당능 검사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슐린 민감성 검사를 해봐도 보시는 것 같이 로카보하이드레이트 안에 전기식 피로감도 이렇게 되고 인슐린의 변화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코드등의 인슐 변화 반응 변화가 높아져서 결국 민감성이 변화가 진행된다. 그래서 결국 당뇨병에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식단은 식사 전후 혈당 변화가 적고 혈당이 높아지는 인슐린 변화가 커져서 민감하게 잘 반응해서 그런 하게 돼서 당뇨병의 예방과 보완에서 도움이 된다. 이것이 이제 복부 지방 변화에도 마찬가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체지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체지방 외 체중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지방은 많이 되었지만 근육이나 이런 데는 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저지방 식단은 지방이 아닌 체내 근육 감소를 통해서 체중이 감소되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지방을 감량하고 근육 같은 걸 적게 줄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혈당 음식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비만 환자의 경우, 이런 비만의 경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연구 사례는 이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주간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주간은 로우 카브를 식단했습니다. 그래서 40대, 20대, 40 제가 얘기하고 있는 40, 탄수화물 40%. 그 다음에 이제 하이 카브를 식단은 60대, 20대, 20. 우리 한국이 지금 이게 60이 69보다 좀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60, 60. 탄수화물을 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대, 20대, 40과 이렇게 해서 2주간은 저탄식으로 하다가 고탄식으로 바꿨습니다. 2주간. 갔더니 혈당량도 쫙 올라가고 인슐린의 분비량도 증가하면서 임금식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보게 되면 탄수화물을 늘리게 되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자, 연구 사례 이제 4입니다. 이거는 이제 쥐를 가지고 한 질환입니다. 앞에 이제 사람을 가지고 한 연구, 쥐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 STZ라고 되어 있죠. 그런 특정 약품을 우리가 당뇨 모델 생쥐를 만들기 위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는 팬크리아스에 있는 췌장에 있는 베타셀이라는 모습인데 그 베타셀만 죽이는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분비가 안 되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타입 1 당뇨병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타입 1 당뇨병. 앞에 쪽 데이터는 대개 다 타입 2 당뇨병을 가지고 연구를 보시고 이것은 이제 타입 1 당뇨병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이런 STZ라는 그런 주사제를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반식이 한 거, 고탄수화물식이 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해가지고 봤었을 때도 여기 보신 것 같이 여기 파랗게 표시된 것이 고지방식을 한 것이 혈당량이 막 그래서 체중도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정상기에서 HHV의 경우는 체중 증가량이 가장 낮다. 체중을 줄여주면서 체중 반응을 효과가 있게 되고 당뇨 모델에서 혈당에 활동하는 식단의 체중 유지되는 아시죠? 사료 섭취량도 줄여주고 에너지 섭취량도 어느 정도 고지방식들이 줄여져가 있고 그래서 고지방식을 통해서 제1형 당뇨병의 증세를 완화한다.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한 연구는 아니고 쥐를 가지고 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사람 쪽에도 적용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다 팩티어스, 베타스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죠. 유전적으로 그런 환자가 있는 환자들이 되고 그런 환자들이 돼가지고 이런 연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사례 5번째입니다. 이건 당뇨 위험 비만 환자와 정상 비만 환자에게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당뇨 위험군과 정상인 간의 이 LCFG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것을 해당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같이 이제 비만 환자에게서 배우고 정상 환자 체중 변화가 감소가 되죠. 그래서 물론 비만 환자에도 다 효과가 있지만은 비만 환자에게 쓰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당뇨 유병과 관계없이 지짐의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다 정상화되어지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가 됐던 아직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이 됐던 LCHF를 사료를 먹는 것은 좋겠다는 말입니다. 역시 지질검사에서도 마찬가지 인성기관의 수치, 혈당량, 비율이 다 감소되면서 당뇨 환자가 되든 아니든 이런 LCHF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겠다. 네, 마지막 연구 결과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쥐와 비만쥐를 가지고 해서 일반 식이를 먹였을 때 이게 KD라고 표시된 것이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로우카보하이드레이트 하이브에서 표시된 이 논문에서는 이걸 KDI라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정상쥐일 때와 비만쥐일 때 일반식과 고지방식 로우카보하이드레이트를 먹었을 때
내당 감는 검사나 인슐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해 봤을 때 고지방 같습니다. 그런 내당 능력이 증가하고 인슐린의 민감성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만이든 정상이든 그렇게 해주셨겠다. 그리고 이제 간에서 유전자 변화들을 조사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 이런 유전자들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유전자인데, 그래서 그런 지방 축산하는 유전자들이 감소되어지고, 확 감소되어지죠. 아주 민감하게 감소되어지고, 지방산을 흡수하는 지방들은 증가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에서의 대사도요. 결국 ACH-pro하면 요거와 요것에 관계된 유전자들이 활성이 쫙 올라가지고 지방을 분해시켜줘요. 그 다음에 요 것들이 해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지방을 건강에 간을 통해서 또 이것이 근육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LCHF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식단이고 이것의 장점은 뭐고 이것이 체질 변화가 이런 체질 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정리를 했고, 제가 요것을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당을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40대, 20대, 40을 결정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생각이 좀 다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주 부록하고 하얗게 해서 10% 이내 가지고 지방 70% 그래서 소위 말하는 10대, 20대, 70%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도 먹지 말라는 게 저는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먹고 그 먹는 탄수화물을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쌀, 보리밥 이런 거 정상적으로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정제화 시켜가지고 설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최근에는 이 저탄수화물 보지 방식을 했을 때 장내 미생물 균층이 변화해서 당뇨가 환자가 많이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연구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걸 제가 정설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메가 지방. 여러분들이 먹는 지방은 아까 그랬듯이 여러 가지 몸에 좋은데 그 지방도 좋은 지방이 있고 나쁜 지방이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되고 있는 축산물들의 오메가6의 오메가3의 비율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연구하고 이것의 비율을 잘 발라내요. 1대4 우리가 옥수수를 많이 먹게 되면 오메가6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메가6는 병증을 유발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는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10개, 10년을 더 제가 이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장 첫 번째가 오메가 균형되는 축산물을 만들다. 그렇게 해서 이 오메가 지방산이 균형이 오메가3가 부족한 것을 갖다 보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염증 반응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는 탄수화물을 모든 연령에서 특히 노인들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70% 이상. 아까 60%도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70% 이상. 이렇게 먹는데 축산물이 몸에 오가면 잘 소화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더 심해요. 당뇨병 환자들이 결국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겨가지고 매우 높은 당뇨에 더 위험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가이드 마실 겁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기에 제가 이상입니다.